우선은 개념편부터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순열을 배웠었는데 그 여러 가지 순열을 이용한 문제들을 숙제로 해오라고 했어요. 그쵸? 자, 어떤 게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쪽에 17번. 자, 세수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수를 택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하여 자연수를 만드는데 가에서 일단 몇 자리 수라고? 5자리 자연수야. 그러면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되겠지. 자,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1 또는 2가 될 거고 나머지는 0 또는 1 또는 2가 오게 되는데 문제는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라고 했어. 맞나요? 그래서 1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선택지가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풀면 좀 효율적일까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풀면 좀 접근할 때 편할까요? 일단은 5자리고 원래 별 얘기 없으면 이거 중복순열로 풀면 되죠. 근데 1이 중복이 되는 경우 1이 이웃하지 않는다 저 조건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상황을 좀 나눠야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우선 이런 거야. 맨 앞자리를 일단 정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맨 앞자리가 1이 되는 경우로 산정을 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뭐죠? 1이 이웃하지 못하니까 0이랑 2 중에서 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이랑 2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한다고 쳐요. 자, 그리고 나서가 문제거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깔 건데 생각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1을 몇 개 쓸 거냐 이 얘기야. 사실은 1을 몇 개 쓸 거냐 그 얘기거든. 왜냐면은 봐봐, 여기서 1을 최대 몇 개까지 쓸 수 있죠? 2개까지 쓰죠. 3개 쓰면 이웃하니까. 그럼 2개를 쓰면 놓는 자리조차도 결정이 돼버리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상황을 또 쪼개는 거야. 어떻게? 1번 1을 0개 쓰는 경우, 2번 1을 1개, 3번 1을 2개 쓰는 경우로 또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 상황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 아예 아니면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느냐, 뭐 그것도 가능은 해요. 이제 1의 개수를 아예 정해놓고 거기서 또 상황을 쪼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앞자리 채우는 거라 이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1을 0개 쓰면 그냥 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나머지 3자리에 대한 얘기야 지금. 맞지 얘들아? 요 자리에서 1을 0개 쓰면 그냥 0, 2 중에서 채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예요? 선택지가 2개, 중복 허용이고 몇 자리 까는 거야? 3자리 채우는 거지. 그래서 굳이 파이를 쓰자면 2파이 3인 거고, 자, 2 곱하기 2, 선택지가 2개, 2개, 2개니까 2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경우는 0, 2, 0, 2, 0, 2를 채우는 거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몇 가지? 8가지가 되고요. 자, 1을 1개 쓰기로 하면 1을 어디에 놓는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겨요. 그래서 1의 배치 방법이 3가지가 되고요. 남는 2자리에다가 자유롭게 0이랑 2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2파이 2가 돼서 2에 제곱해서 4가지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1을 썼어. 그럼 나머지는 0, 2로 채우는 거지. 그래서 0, 2 중에 고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12가지 곱하면 얘는 단독으로 해서 8가지. 자, 그리고 1을 2개 쓰면 무조건 1의 자리가 여기랑 여기로 고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0, 2 고민하는 게 한 자리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2파이 1에서 2가지. 자, 그래서 이 뒷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총 합쳐서 몇 개냐면 22가지고 얘가 2가지니까 1번 방식의 최종 정답은
44가지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파씨.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거야. 맨 앞자리가 2라고 쳐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네 자리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 012를 넣는 거야. 마찬가지 그럼 상황을 소개해 줍시다. 1번 1이 0개인 경우, 2번 1이 몇 개? 1개인 경우, 3번 1이 몇 개? 2개인 경우. 더 있어요 없어요? 3개 하면 돼 안 돼? 3개 하면 이웃한 애가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이 세 가지만 보면 돼. 그럼 0개면 비슷하게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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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는 2파이 4 2의 4제곱해서 16가지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을 한 개 쓰면 1을 배치하는 방법이 4가지입니다. 남는 세 자리에다가 0, 2 중에 골라 넣는 작업을 하니까 8가지가 돼요. 그리고 1을 2개를 하면 어떻게 돼? 자, 1을 2개 쓸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배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맞나요? 이거잖아. 봐봐. 1 이렇게 배치하면 이웃 안 하지. 이렇게 해도 이웃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이웃 안 하죠.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세 가지. 거기에 남는 두 자리에서 공이 하는 거니까 4가지. 자, 그래서 요 방법이 16, 요 방법이 8, 4, 32, 요 방법이 4, 3, 12. 그래서 총 다 하면 요 방식 자체가 몇 가지? 60, 다 더한 거잖아. 다 더해서 얼마? 60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정답은 60이랑 44를 더해서 104. 이렇게 좀 조건이 까다로우면 좀 세분화해서 하나씩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귀찮더라도. 물론 해설지 풀이는 좀 다른 것 같긴 하던데 난 이 방식이 맞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하나의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려요. 상황을 쪼개서 푸는 거.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더러워지는 것 같아. 안만 봐도.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했죠. 이렇게 되면 잘 봐요.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도로만 문제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서 풀 수도 있어요. 지점을 끊어서. 근데 그렇게 풀기보단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죠? 이렇게 나오면 그냥 노가다로 푸는 게 나아요. 솔직히만 하면 이 정도 사이즈면. 이게 원래 잘 봐봐 얘들아.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겠지. 맞아 아니야? 대각선 방향을 어떻게 그어야 돼요? 요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어야 돼. 그래서 대각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그래서 지점을 몇 개? 요렇게 총 3군데의 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P1, P2, P3라고 잡아. 그래서 A에서 P1을 가서 B를 가거나 A에서 P2를 가서 B를 가거나 A에서 P3를 가서 B를 가는 방법 말고는 B를 가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이 세 지점을 안 지나고 갈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 의도는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봐봐. A에서 P1 가는 방법은 쭉 다이렉트니까 몇 개야? 한 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도 몇 가지야? 다이렉트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개야? 이건 한 가지야. 같은 식으로 P3, 자 봅시다. P3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P3로 가는 거. 몇 가지야 얘들아? P3, A에서 P3로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아이고 마 진짜 오늘 많이 피곤한가 보네. 이거 식을 5팩 나누기 4팩으로 써야 되죠? 맞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배웠잖아 우리가. 그래서 5가지 나오고 거기서 쭉 내려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에서 계산하면 몇 가지? 5. 자 얘가 중요하지. A에서 P2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이거 이 정도 사이즈면 6개 외워두면 편한데 이것도 원래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걸로 배웠지.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하면. 그래서 6가지가 나오고 같은 식으로 B쪽도 P2에서 B 가는 것도 4팩을 2팩 2개로 나누는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36 됩니다. 아주 힘들어.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40.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 불편하시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푸는 게 잘 안 되시면 그냥 노가다 하세요. 노가다 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 여기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노가다로 풀면 일단 가는 방향으로 1 채우고 내려가는 방향으로 1 채웁시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 2개 합쳐진 여기가 2고 이거 2개 합쳐진 여기가 3, 4, 5 써주고 여기도 둘이 합쳐서 3, 둘이 합쳐서 6 써주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오는 건 1밖에 없고 맞지? 아니지 미안 여기부터 시작하지. 자 여기는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는 여기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이쪽에서 오는 6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서 여기가 11이지 맞지? 같은 식이야. 여기도 이쪽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내려와서 6이에요 맞죠? 오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쪽은 요거 2개 합쳐서 12. 그래서 합치면 얼마? 얼마야? 23. 그리고 이쪽은 요거 2개 합쳐서 7. 둘이 합쳐서 19. 더하면 얼마? 42. 그냥 이렇게 중간 지점, 그러니까 장애물 이용 대각선 그어서 중간 지점 만들어서 풀어도 되지만 손으로 풀어도 됩니다. 저거 썼다고 틀렸다고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나도 얘기했어. 장애물 있는 문제는 이걸로 푸는 거 더 추천한다고. 분명히. 괜히 이걸로 하다가 대각선 잘못 긋거나 지점 잘못 구해서 막 꼬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지 마. 그냥 차라리 이걸로 해. 이게 속 편해. 이걸로 하면 적어도 틀릴 일은 없으니까. 제대로만 계산하면. 자, 이렇게 17번, 20번 해봤습니다. 민재는 이거 아마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일단 읽고 일단 오늘 수업하는 것부터 들으면 돼. 오늘 수업하는 것도 딴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6페이지에 9번 봅시다. 유형평 꺼내보세요. 자, 유형편 6페이지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거야, 얘들아. 원순열 문제인데 테이블이 이땅으로 생겼어. 이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게 이거 그림 돌려서 똑같은 그림 나오려면 몇 바퀴 돌려야 돼요? 그냥 한 바퀴 돌릴 수밖에 없어요, 통째로.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이 아닙니다. 속시 속은 거야. 함정이 함정. 이게 뭐냐면 얘는 회전해서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림이. 자, 봐봐. 요런 정삼각형은 내가 이 점을 이 점으로 가게 돌리는 120도를 회전시키면 같은 그림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를 120도씩 돌리는 거 3회가 돼서 3회에 대한 중복성을 가지는 거야. 근데 얘는 그게 있어 없어? 얘는 360도 돌려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회전에서 같은 게 없는 거야. 그럼 답이 뭐겠어? 그냥 6팩이에요. 6팩 나누기 1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나누기를 하는 이유가 뭐였죠? 같은
그 회전시켜서 같은 애들을 한 개로 보다 보니까 뻥튀기 된 그러니까 개수가 몇 번인지를 보고 나누기를 해서 맞추는 작업을 했단 말이야. 오차를. 근데 얘는 뻥튀기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답이 6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애가 있어. 이렇게 된 도형이 있어. 그럼 이거는 몇 번이야? 몇 도씩 돌릴 수 있어? 이 6회씩 60도씩 돌려서 6번이란 말이야. 갔다 와. 맞지? 그래서 봐. 거기서 만일에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었어. 그럼 얘는 몇 회야? 얘는 3회인 거야. 왜냐하면 120도 이게 똑같아지는 방법이 3번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그런 거야. 그러면 요거 안 그렸을 때는 6팩하고 나누기 얼마? 6을 하면 되는 구조고. 맞아 아니야? 6을 그리면 이제 9팩을 하고 3으로 나눠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그림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은 그림이 몇 번 나오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걸 기반으로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쉽죠잉? 이거 별 얘기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여기 마지막이네요. 이거 하고 오늘 거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놈들이 안 오니까 진행하기가 좀 애매하네. 자, 이게 입체죠, 입체. 아, 입체라서 그렇구나. 자, A에서 모서리 CD를 지나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이런 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봐봐봐 얘들아. 그림을 전개도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다. 이거 전개도로 하면 안 된다. 아씨 이게 그거구나. 자 보세요. 일단 봅시다. 요령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도형이 있어서 A에서 CD라는 모서리를 가야 돼. 맞아요 여러분? 이 모서리를 간다는 말은 A에서 최단으로 가면 C로 가야겠지. C로 가서 D로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이거를 사실 손으로 세도 보일 거고 원래 이게 3팩 나누기 2팩 해서 세 가지가 되겠죠. 이제 우리가 요새 요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요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맞죠? 자, 세 가지가 나왔어. 그 다음이 C에서 D로 가는 건 몇 가지야? 누가 봐도 한 가지지. 일직선으로 그냥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B에서 B 가는 거거든. 잘 봐봐. 이게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그걸 그림을 그리면 자, 요렇게 돼 있고 요 상황에서 여기가 D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렇게 조용히 될 거고 여기에 B가 있다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야. 잘 봐봐. 요렇게 가는 걸 X, 요렇게 가는 Y,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Z가 있어. 이게 3개짜리야. 물론 실제로 XY가 여러 개가 아니니까 한 개이긴 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X 하나, Y 하나에 Z 몇 개? 3개가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수가 하면 끝나요. 그럼 얼마야? 5팩 나누기 3팩이겠죠. X랑 Y는 1개고 Z만 3개니까.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20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D에서 B로 가는 방식이 20가지야. 다 곱하면 60까지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저렇게 입체로 되는 경우는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끊어보시면 편해요. 끊어보시면. 그리고 입체인 경우는 쫄지 말고 문자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지. 우리가 어차피 입체가 3차원이 된 거잖아. 그래서 평면일 때는 2차원이니까 x, y만 있다가 3차원이 돼서 z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x, y, z로 저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숙제 오답을 마무리할게요. 영상을 한번 잠깐 끊었다가 우리가 어차피 2시간 하는 건데 수업